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보고 있습니다. 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듣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스님은 그 갈등의 씨앗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이미 심어져 있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스님의 조언은 심플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적어도 3년은 부모가 무조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아이 옆에서 완전히 육아에 올인하며 사랑을 줘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라면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갈등이 생긴다. 이때는 아이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도록 해주고 정을 조금씩 떼어줘야 한다. 그러다가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한 사람으로서 대하고 남처럼 그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게 스님의 조언입니다. 그러면서 법륜 스님은요, 요렇게 해야 맞는데 지금 많은 부모가 거꾸로 하고 있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안타까워해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직장에 나가야 해서 아이를 떼어놓고 정작 아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야 할 청소년 시기에는 아이의 공부며 학원이며 연애며 취미며 일일이 다 간섭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남처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식이란 생각을 놓지 못해 거기서 온갖 문제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오늘 톨레의 이야기는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톨레는 부모 역시 하나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넘어 역할 자체에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습니다. 에고의 특징이 동일시, 동일화라고 했죠. 내가 곧 부모다라는 생각에서 자녀의 삶을 나의 것처럼 좌우하려 합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짝을 만나야 잘 사는 건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라는 입장에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런 부모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싫어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죠. 톨레 이야기를 읽으며 법륜 스님이 늘 하던 조언과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알고 신기하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어른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 가장 보편적인 역할 중에 하나인 부모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물음은 부모라는 기능과 동일화되지 않으면서도, 즉 그것이 에고의 역할이 되지 않으면서도 부모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다할 수 있는가 하는 거다. 부모의 필수적인 기능에는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것,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 때로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해주는 일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부모라는 것이 정체성이 될 때, 즉 자신의 자아의식 전부나 많은 부분이 그것으로 이루어질 때 그 기능은 쉽게,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장되어 당신을 점령해버린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도하게 챙겨주고 결국 아이를 망치게 된다. 더 심한 경우는 특정한 기능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나중까지도 역할의 정체성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된 다음에도 부모는 마음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지 못한다. 자기 자식이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기를 바라는 그런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이가 40살쯤 되어도 부모는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는 내가 안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도 한다. 부모라는 역할을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럴 때는 진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 역할과 동일화되어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 더 완전해지려고 한다. 자신이 끊임없이 느끼는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이 에고의 욕구가 자식을 향하는 것이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충동 뒤에 숨은 가장 무의식적인 가정과 동기들이 의식화되어 목소리를 가지면 아마도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네가 세상에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나도 너를 통해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부모에게 그들이 무의식적이고 에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부모의 에고는 방어 자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에고이지 진정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로서는 알아차리는 것으로 그저 충분하다. 부모에 대한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들 뒤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도 알아차려야 한다. 나의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 나를 이해하고 내가 누군지를 부모는 받아들여야 해.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부모가 왜 그래줘야만 하는가? 부모의 인정과 이해가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말인가? 부모의 인정이나 불인정이 당신이 누구인가에 진정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 하버드 대학 교수였다가 인도를 여행한 후에 요가 수행자로 변신한 영적 교사 람다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약 자신이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부모를 찾아가 일주일만 함께 지내보라. 참 좋은 조언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원초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좋은 시험이다. 함께 나눈 과거가 많은 관계일수록 더 많이 이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과거를 재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린 자식이 있다면 최선의 능력을 다해 돕고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일이다. 아이가 존재할 공간을 말이다. 아이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무엇이 너를 위해 가장 좋은지는 내가 잘 안다 라는 믿음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진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그거는 점점 더 진실이 아니게 된다. 아이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당신은 아이를 위해 이 순간에 존재하기보다는 당신의 생각 속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게 된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아이도 언젠가는 실수를 저지를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아이가 어떤 고통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에고의 많은 잘못된 가정 중 하나, 많은 망상 중에 하나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다. 때로 이 생각은 내 아이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고통의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 고통은 고귀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 의식을 진화시키고 에고를 없애는 것이다. 당신이 고통에 저항하는 한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은 더디게 진행된다. 그 저항이 없애야 할 에고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그 과정이 가속화된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이와 부모 등 다른 누군가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때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고통의 불꽃은 의식에 빛이 된다. 에고는 늘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것이 진리의 왜곡이며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이다. 고통을 초월하고 싶다면 고통에게 먼저 yes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많은 아이들이 숨겨진 분노나 원망을 부모에 대해 품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성 없는 부모-자식 관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는 사실 부모에 대해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부모라는 역할을 아무리 성실하게 수행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한 인간 존재로서 옆에 있어주기를 아이는 바란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순수한 있음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열쇠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관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형상에 기초한 관심이고 다른 하나는 형상을 초월한 관심이다.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늘 어떤 식으로든 행동이나 평가와 연결이 되어 있다. 숙제는 다 했니? 저녁 먹어라. 방 좀 정리해. 이는 닦았니? 물론 이렇게 형상에 기초한 관심은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자리도 있다.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전부라면 가장 중요한 차원이 결여된 것이다. 형상을 초월한 관심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은 순수한 있음의 차원이다. 아이를 바라보고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와 접촉하고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그 순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온전히 깨어있고 고요하고 지금 현재의 이 순간에 머문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아이 옆에 있을 수 있으며 순수한 있음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당신이 온전히 현재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다. 당신은 그 배후에 있는 순수한 있음으로 존재한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